미국 백악관의 코로나19 백신 책임자가 미국에서 이르면 다음 달 11일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책임자는 또 내년 5월쯤에는 미국에서 집단 면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김지수 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 코로나19 백신 미국 당국의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 계획대로 승인이 이루어지면 다음 달 11일부터 접종이 가능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다만 긴급 사용 승인이 이루어진다는 게 전제돼야 합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 최고 책임자인 몬셰프 슬라이는 이르면 다음 달 11일부터 미국에서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미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으로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백신 개발 최고 책임자는 말했습니다. 이 백신은 최종 3차 임상시험에서 예방 효과가 95%에 달하고 안정성에서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됐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는 다음 달 10일 자문위원회를 열어 화이자의 백신 긴급 사용 승인 신청권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승인이 이뤄진다면 다음 달 11일이나 12일에 미 전역에서 첫 접종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다음 달에는 최대 2천만 명이, 이후에는 매달 3천만 명씩 접종할 것이라고 슬라이는 말했습니다. 다만 접종을 기피하는 미국인들이 상당수이며 이들이 집단 면역 상태를 이루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여론조사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미국인은 절반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렇게 백신의 승인과 접종이 계획대로 이뤄질 경우에 내년 5월이면 미국에서 집단 면역이 가능하다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네, 이 역시 미 행정부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최고 책임자가 한 말인데요. 네. 내년 5월쯤이면 미국에서 집단 면역이 달성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집단 면역은 주민 대다수가 바이러스에 노출돼 면역력을 지니면서 면역력이 없는 소수도 함께 보호되는 현상입니다. 슬라시 최고 책임자는 인구의 70% 정도가 면역력을 가진다면 집단 면역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내년 5월쯤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본 겁니다. 집단 면역을 달성하면 추가 확산 없이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이 같은 전망은 다음 달부터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는 계획을 전제로 한 겁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박차가 가해질수록 백신 분배를 두고 우려가 커졌습니다. 경제력이 강한 국가들이 백신을 독점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G20이라고 불리는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적정 가격에 또 공평하게 보급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G20 정상들은 21일과 22일 화상회의 형태로 열린 정상회의에서 이런 선언문을 도출했습니다. 네, 다른 나라의 상황도 좀 살펴봐야 할 텐데요. 미국 다음으로 피해가 큰 지역, 유럽의 경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정부 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힌 국가들에 한해서는 영국의 접종 시기가 가장 이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보건당국은 이르면 이번 주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일주일 안으로 승인 결정이 날 수 있으며 영국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보건서비스에는 다음 달 1일 접종 개시를 준비하라는 지침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예상대로라면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 백신 승인은 미국보다 영국에서 먼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은 내년 4월까지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접종을 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양원 입소자와 노년층을 비롯한 감염 고위험군과
의료 인력을 시작으로 해서 내년 1월 말쯤이면 일반 성인도 접종할 수 있을 것으로 영국 당국은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게 있는데요. 네. 영국의 각 지역의 컨퍼런스 센터를 비롯한 대규모 시설이 접종센터로 이용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잉글랜드 중부의 더비 아레나를 접종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같은 조치는 당국의 승인을 받기 위해 가장 먼저 앞서 있는 화이자 백신이 영하 70도 상태에서 보관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대량의 백신을 보관할 수 있는 냉동고를 구비하기 어려운 만큼 대형 센터를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유럽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큰 스페인에서는 내년 1월부터 접종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며 접종소를 13,000곳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당수 국민들이 6달 안에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또 다른 최대 피해국인 이탈리아에서도 네. 스페인처럼 내년 1월에 접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역시 바이러스에 취약한 노년층과 의료진 등 그 바이러스 노출 위험이 큰 사람부터 우선 접종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미국은 다음 달 초, 유럽은 내년 초쯤에 백신 접종 계획을 밝히면서 과연 우리는 언제쯤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까? 이 부분 최대 관심사잖아요. 네, 바로 조금 전에 전해진 소식이었는데요. 네. 오늘 오후 우리 정부는 백신 제조사와 계약서를 검토 중이라며 구매 계획에 대해 다음 달 초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당국은 그동안 백신 확보를 위해 매우 서두르고 있다는 입장이었는데 구체적인 시기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음 달 초라는 구체적인 구매 계획 시기를 언급한 겁니다. 앞서 당국은 접종 시기는 배송을 비롯한 준비 과정을 고려해서 내년 하반기가 될 예정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백신은 개발보다 검증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결과물이고 한번 결정하면 모든 국민 건강에게 그 영향을 끼치는 국가적인 프로젝트라며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접종 시기와 함께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충분한 양의 백신을 확보했느냐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공식적인 그런 브리핑은 없었는데 박능우 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당국 관계자들이 방송에 출연해서 밝힌 내용에서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파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 중인 백신을 비롯해 글로벌 제약회사들과 협상을 진행 중이며 3천만 명분 이상이 접종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 국민의 60% 이상이 접종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정부는 이달 중에 3천만 명분을 어떻게 나눌지 그런 비중 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접종을 하게 되는 우선 접종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백신의 어떤 유형이나 양 그리고 계절적인 요인까지 포함해서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당국의 기조를 보면 다른 나라보다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런 기조인 것 같아서요. 외신들도 이 부분을 좀 주목했다고요. 네, 아주 중요한 점을 짚어주셨는데요. 그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코로나19 백신 한국은 가격이 적당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고 말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네. 한국은 백신에 대한 접근이 미국이나 유럽연합보다 훨씬 신중한 편이라며 차이점과 이유를 조명했습니다. 특히 박능우 복지부 장관의 발언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박 장관의 말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한국 정부와 빨리 계약을 맺자고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또 이 신문은 미국과 EU, 또 일본은 내년 초반 접종을 희망하지만 한국은 내년 하반기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비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코로나19가 상대적으로 잘 통제되는 편이어서 다른 나라의 백신 효과를 일단 지켜볼 여유가 있다는 전문가의 발언도 소개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처럼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같은 방역 수칙이 준수되어야만 예방 효과가 높다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저렴하고 공정하게 이 백신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국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